오늘 1월 28일 연휴 기간이죠. 예, 오늘 화요일. 저도 일단 하루 방송을 쉬고 표는 보내드리고 이제 그렇게 왔는데 오늘부터 좀 다시 한번 좀 달려봐야 되겠죠. 돈들도 또 많이 쓰실 텐데 잘 따와야 되겠죠. 우리 영호 형님 고맙습니다. 자, 첫 경기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. 한국가스 대 부산 KCC. 일단 이 앞선 두 경기가 낮 경기예요. 예,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낮 경기들은 좀 변수들이 좀 많이 나와요. 그죠? 모든 스포츠가 이건 동일해. 아무래도 보통 저녁에 경기를 하는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루틴이 깨져가지고 좀 이제 낮 경기에는 좀 변수들이 좀 많이 나온다. 최근에도 이제 그런 흐름들이 좀 있었죠. 예, 연휴 기간이다 보니까 이제 낮 경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하고 들어가야 되겠다. 자, 일단 양 팀 다 최근에 조금 좀 왔다 갔다 또는 이제 뭐 좋지 않은 흐름 속에 있는 양 팀인데 최근 2연승을 좀 달리고 있다라는 것부터 좀 체크를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 예, 최근에 이제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KT 상대로 아주 극적인 승리를 거뒀어요. 그죠? 예, 이 경기에서 니콜슨이 이제 극적인 버저비터를 터트리면서 승리를 거뒀고 그래서 좀 좋은 분위기였고 직전 경기는 저희가 이제 과감하게 좀 마인을 봤던 경기죠. 예, 그 근거는 제가 직전 경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결국에 가스의 문제는 좀 잔부상도 많고 시즌 초반에 그 프레스 수비로 인한 이제 피로도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이 경기는 충분히 쉬고 온 경기 거의 일주일 넘게 쉬고 온 경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상대가 손오기도 하고 마인을 봐야 된다. 무난하게 마인을 잘 띄워줬죠. 예, 잘 띄워줬다. 일단 두 경기에서 좀 체크를 해볼 만한 부분은 가스공사가 KT전에는 외곽 야투가 좀 좋았고 그리고 고양 선호전은 외곽 야투가 좋지가 않았어요. 17%로. 이 가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포인트가 아주 좀 중요하죠. 예, 외곽 의존도가 조금 높은 팀이고 그리고 수비에서는 앞선 라인의 수비가 굉장히 좋은 팀이다.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포인트인데 두 경기에서 슛감은 조금 좀 왔다 갔다 했다. 근데 두 경기에서 전체적인 시즌 초반에 그 어떤 그 타이트했던 프레스 수비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살아나 있는 시점이다.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일정상으로 봤을 때도 이 수비는 오늘도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기는 합니다. 자, 반대로 장판 최근 두 경기 좋아요. 그죠? 최근 두 경기에서 이제 외곽이 최근에 제가 뭐 직전 경기에서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 이 팀이 이기려고 하면은 외곽밖에 없다. 지금 어차피 뭐 라렌이 들어와서 좀 리바운드가 좀 좋아지기는 했거든요. 예, 라인이 들어오면서 리바운드가 좀 좋아지긴 했어. 이 팀의 가장 큰 문제는 리바운드이기 때문에 리바운드가 너무 따인다는 문제가 있는데 DB, SK 상대로 리바운드가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. 지금 라렌이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기대를 좀 걸 수 있는데 그냥 다 떠나서 여러분들 지금 25, 26일 홈에서 두 경기를 펼쳤어요. 예, 근데 이 두 경기에서 라렌이 전부 풀로 뛰었어. 이게 일단 제일 중요하거든요, 오늘. 백투백을 특정 선수가 풀로 뛰었단 말이야. 그리고 한 경기 쉬고 일단 오늘 경기를 또 해야 돼요. 원정이죠, 오늘은. 그래서 오늘은 일정을 풀로는 당연히 못 뛰거든요. 예. 선수를 백투백을 하는데 40분씩 뛰게 하는 것도 사실은 되게 무리인데, 하루 쉬고 또 저렇게 뛰게라고 하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돼. 그리고 다음 일정을 보면 이제 하루 쉬고 모비스예요. 이 일정을 좀 감안했을 때 그래도 가스가 조금 더 해볼 만한 경향은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 좀 집중할 수도 있기는 한데 오늘 날에는 아마 20분대로 좀 조정을 좀 해주지 않을까. 30분 넘게 뛰게 하는 거는 오늘도 조금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. 다들 아시겠지만 장판이 지금 외국인 선수를 새로 영입을 했습니다. 예, 영입을 했는데 어제 기사가 나온 거라서 오늘 합류는 당연히 안 되고요. 아마 시즌 초에 오지 않을까 싶어요. 최준용하고 송교창하고 새로운 외국인하고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은 장판이 이제 작년처럼 버닝을 할 수 있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겠죠. 예. 아무튼 이 팀이 앞선 두 경기에서 저는 뭐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. 라렌이 잘하면서 일단 리바운드 단속 그리고 전체적인 에너지 레벨 그래서 리바운드가 좀 좋아졌던 부분들 그리고 3점이 진짜 괴랄하게 터졌거든요. SK전의 3점이 몇 퍼센트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? 3점 성공률이 60%입니다. 60%. 예, 국내 농구에서 30%만 넘어가도 괜찮은 수치거든요. 예, 60%가 터졌고요. 직전 경기 디비전에서도 53%가 터졌다. 이런 부분들 이길 수밖에 없죠. 이렇게 터지면 어떤 팀이든 외곽에 이렇게 터지면 이길 수밖에 없다.
근데 뭐 일단 외곽슛이 장점이 있는 선수들이 있고 슛감이 좀 좋다는 부분들은 뭐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. 근데 라렌이 정상적으로 뛸 수 없는 경기인 걸 감안했을 때는 저는 좀 오늘 어려운 경기를 좀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예, 기본적으로 농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리바운드이기 때문에 라렌이 빠지면은 아무래도 리바운드의 문제가 또 드러날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다.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일단 뭐 가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문제가 있죠, 그죠? 예, 김낙현이 또 부상을 좀 당했고 그렇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일정도 좀 널널하고 전체적인 경기력, 이대현도 뭐 컨디션이 좀 괜찮고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는 전 오늘은 가스 사이드를 좀 봐야 되는 경기가 아닌가. 주중 낮 경기, 정배 사이드, 배당이 안 좋은 경기를 건드리고 싶진 않지만 이 경기는 충분히 가져가 볼 만한 요소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. 앞선 맞대결들을 보면요. 예, 앞선 맞대결들을 보면 이제 가스가 2승 1패로 좀 앞서 있는데 앞선 경기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부 가비지 경기였어. 음. 근데 오늘 만약에 가스가 조금 리드를 잡았을 경우에 경기 운영을 조금 놔버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왜냐면 라렌 때문에 라렌이 두 경기를 풀로 다 뛰어버렸어. 근데 하루 쉬고 또 근데 사실 가비지로 벌릴지 경기 초반에 좀 벌릴지는 조금 미지수예요. 예, 가스도 지금 득점력이 이렇게 원활한 편이 아니라서. 근데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가스 마인을 봐야 되는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언어버는 조금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. 그죠? 156.5 기준점이다. 가스 같은 경우에는 앞선 두 경기를 보면 언더틴 성향을 좀 보여주죠. 예, 프레스 수비는 좀 살아났고, 그리고 슛감 부분에서는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, 그리고 김낙현이 빠졌고, 그리고 장판은 원래도 이제 오버팀인데, 지금 수비는 좀 좋아졌고, 그러니까 실점은 줄어들었고 공격이 좀 좋은 시점이란 말이야. 그래서 언어보가 조금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리고 장판이 오늘 경기 운영을 100%로 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언어보는 조금 어렵다. 저는 그래도 오바를 좀 봐야 되는 경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. 예,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오버사이드. 그래서 가스 승, 마, 옵까지 한번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경기는 배구 경기죠. 오늘 낮 경기 두 경기, 4시 경기 두 경기, 이렇게죠. 화면조 세팅 좀 해놓고, 가보자. 삼성화재 대 한국전력. 좀 하자가 좀 있는 팀들의 맞대결이죠, 지금. 네, 상태가 좀 안 좋은 두 팀의 좀 맞대결이에요. 이런 경기, 소위 이제 우리는 똥대똥의 매첩이라고 부르죠. 네, 똥대똥 매첩. 오늘은 좀 어떨지. 자, 양팀 최근 5경기를 봤을 때 양팀 모두 공통점들이 있습니다. 정확하게 딱 1승씩만 거두고 있다. 그 1승의 상대도 똑같아요. 어딜까요? 예. 남들 다패는 옥저. 예, 옥저 상대로 또 한 세트씩은 또 내줬어요. 예, 공통적으로. 아무튼 상태가 좀 많이 좋지 않은 두 팀의 최근의 모습이고요. 예, 상태가 좀 좋지 않은 두 팀의 맞대결이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어떻습니까? 일단 첫 번째 키워드는 김종호가 좀 좋지 않다는 거예요. 그죠? 김종호가 직전 경기에 아예 나오지도 않았고요. 예, 최근에 나오는 경기들도 컨디션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주포로에서의 역할을 거의 해주지를 못했다. 라고 좀 보시면 되고. 두 번째 키워드는 막심과 알리 파즐리의 공존 문제죠. 그죠? 예, 이 두 선수가 그 포지션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알리파즐리의 포지션을 좀 조정을 좀 해준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알리파즐리가 지금 리시브 부담감을 좀 안고 있고 두 선수의 공격력은 뭐 그런 대로 조금씩 경기를 거듭하면서 좀 나아지는 경향이 좀 있기는 하지만 김종호가 컨디션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공격도 그렇게 썩 원활한 상태는 아니고 요 정도의 좀 문제를 좀 이야기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무튼 좀 상태가 안 좋습니다. 삼성화재. 폭발적인 공격력이 좀 잘 살아나지 않고 있고, 리시브의 불안 문제도 꾸준하게 좀 부각이 좀 되고 있는, 이런 시점의 삼성화재다. 한국전력 상태 역시 좀 좋지 않죠? 예, 개인적으로 한국전력의 상태가 더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. 그죠? 예,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구교역이 장염으로 이제 한 경기를 빠졌어요. 예, 근데 그 다음 경기도 장염 다음 경기도 경기를 사실상 거의 뛰지를 않았어. 그래서 좋은 컨디션이 아직까지는 좀 아닐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예. 이때도
딱 한 세트 뛰었거든. 3득점하고 또 경기를 좀 빠져버렸어. 그래서 이 경기도 임성진, 최근에 복귀한 서재덕, 윤하준 뭐 이런 자원들이 좀 공격 라인을 좀 구성을 했는데 이런 라인으로는 뭐 쉽지 않죠, 그죠? 최근에 임성진의 폼이 뭐 꾸준히 1옵션을 기대할 만큼 좋은 시점이라고는 하나 공격 라인이 상당히 좀 헐거워져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좀 볼만하네요. 아무튼 양팀 부상 부진으로 좀 좋지 않은 이런 흐름을 좀 타고 있고요. 예, 그래서 어느 쪽으로도 좀 손이 좀 잘 안 나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기는 합니다. 일단 양팀 올 시즌에 좀 맞대결을 보면은 굉장히 좀 팽팽했습니다. 2승 2패로 좀 많이 나눠 가졌고 풀세트 접전 경기 2경기 그리고 앞선 최근에 2경기도 3대1 3대1 박빙의 모습을 보여줬다. 그래도 어쨌든 김종호가 좀 안 좋기는 해도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2명 있는 삼성화재 쪽으로 마음이 조금 더 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예, 그렇기는 한데 양 팀이 좀 붙었을 때 늘 팽팽한 맞대결이 좀 많았다는 부분까지 좀 감안했을 때는 핸디보다는 저는 오바 쪽으로 조금 더 좀 마음이 좀 가는 것 같기는 합니다. 오바 쪽으로. 3대1 경기 2경기도 보면은 양 팀이 그 3대1 세트면은 이제 183.5 이긴 점에 언더가 날 수도 있고 오버가 날 수도 있는데 앞선 2번의 맞대결은 전부 오버가 나기도 했거든요. 둘 다 좀 상태가 좋지 않다. 그래도 3화가 조금은 더 확률이 좀 높아 보이는. 만약에 한쪽이 3대1로 승리를 거둔다고 하더라도 오버를 한번 볼만한 기준점이라고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핸디보다는 오버사이드가 조금 더 확률이 높은 선택이 아닐까. 그래도 홈에서 경기를 하고 한국전력보다는 조금 더 기대치가 있는 거는 그래도 소위 나은 똥은 삼성화재가 아닐까라는 생각 정도 드는 매치업이네요. 그래서 삼성화재 승, 그리고 오버사이드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은 또 농구 경기죠. 손호하고 정관장 맞대결. 4시 경기. 자, 일단 손호 한번 보겠습니다. 손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한번 이겼죠, 그죠? 예, 울산 모비스 상대로 이제 홈에서 한번 좀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분위기 전환을 했나? 했나 싶긴 하다. 예, 그리고 이후 2경기에서는 62득점, 그리고 가스전에서도 56득점 하면서 조금 좀 또 공격력이 그죠? 예, 지금 뭐 고양 소노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? 공격이 그냥 안 돼요, 그죠? 예, 공격이 일단 직전 경기를 한번 좀 복기를 해보면요, 경기 초반에 번즈가 좀 나왔는데 득점포를 가중해 줄 수 있는 번즈가 좀 폼이 좋지가 않았어요. 예, 팅팅쇼도 많았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내동 쓰지 않고 있던 알파카바를 좀 꺼내 들었고 그렇다 보니까 득점을 올릴 수 있는 선수들이 너무 제한적이죠, 그죠? 지금 국내 자원진들을 라인을 보면은 뭐 정말 핫한 선수긴 하죠. 예, 정성조 진짜 물건이긴 해, 그치? 이제도 뭐 임동섭, 최승욱 아우 좀 솔직히 좀 한숨이 좀 나와요, 그죠? 예, 홈에서 뭐 정성조 이런 선수들이 좀 잘했을 때 좀 분위기를 좀 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진짜 득점 기대치가 너무너무 낮다. 이런 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번즈도 직전 경기 좀 좋지 않았다. 라는 부분을 좀 생각하면은 오늘도 뭐 좋은 예상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수비가 허벌인 오버팀 모비스 상대로 득점을 좀 올린 경기를 제외하면은 뭐 꾸준하게 좋지가 않죠. 역시 수비가 허벌인 장판 만나서 70점. 나름대로 소소한 수비팀들을 만났을 때 57점, 62점, 56점으로 뭐 답도 없는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소노다. 이런 부분에서 오늘 좀 기대를 좀 걸어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. 상대가 정관장이니까. 정관장도 수비가 그리 좋은 팀은 아니니까. 근데 어쨌든 정관장도 최근 2경기 연승 타는 경기들을 보면은 실점들이 80점이 넘어가진 않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. 아무튼 손호는 뭐 답이 없다. 그냥 뭐 홈에서 젊은 선수들이 뭐 신나서 외곽 터지고 이제 뭐 그런 거를 좀 기대를 좀 해야 될 것 같죠. 기본적으로 아주 언더팀이다. 이렇게 좀 볼만한 것 같습니다. 다음은 정관장. 정관장 요즘 뭐 분위기가 좋죠. 라렌이 가면서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 전환이 좀 되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최근에 뭐 전체적으로 슛감도 좀 좋은 상태에 있다 보니까는 조금 경기들을 좀 이기고 있어요. 직전 경기 서울 삼성도 좀 잡아낸 거는 조금 좀 의외기는 했죠. 근데 뭐 서울 삼성도 뭐 쟤네도 뭐
아무튼 최근에 이제 합류한 버튼, 그리고 오브라이언트도 지금 급하게 합류가 됐는데 이 선수도 뭐 전체적으로 폼이 아주 좋습니다. 그죠? 직전 경기 서울 삼성전에 20득점 그리고 리바운드도 10개나 좀 따내면서 아주 일단 외국인 선수들 두 명이 좋다. 이런 부분은 일단 뭐 정관장이야 뭐 국내 자원진들은 좀 기대가 좀 있거든요. 그죠? 예, 국내 자원진들은 기대가 있어. 배병준, 그리고 뭐 함지훈, 그리고 뭐 최근에 좋은 뭐 한승희 이런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좀 기대가 있어. 그렇기는 한데 잠시만요. 그래서 아무튼 뭐 좋은 시점에 있다. 누가 봐도 사실 이거는 고양 소나보다 좀 정관장이 좀 낫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그냥 제가 딱 하나 걸리는 부분들. 기본적으로 소노가 수비는 어느 정도 잘 되는 팀이다. 그리고 약간 상대가 수비가 좀 좋지 않은 팀들을 만났을 때 득점이 좀 채워지면서 경기를 비비는 모습 정도는 보여준다.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걸리는 부분인데요. 이거는 그냥 정관장 사이드를 좀 봐야 되는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그죠? 선호 득점 기대치가 너무 없다. 그리고 정관장 최근에 뭐 경기력이 전혀 나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. 근데 배당을 좀 너무 좀 좋게 준 경향이 좀 있거든요. 그죠? 핸디도 그렇고. 이 부분이 왜 그럴까를 조금 보면 일단 올 시즌에 소노가 좀 이겼어요. 예, 아마 상대 전적을 좀 본 것 같기는 해. 그냥 최근과 예전의 모습이 완전 다르더라도 오즈들이 보면은 그냥 상대 전적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핸디나 배당을 짜는 경우가 많거든요. 이제 그 케이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. 근데 이 정도 핸디를 받을 경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. 그죠? 근데 양팀 맞대결을 보면은 손호가 올 시즌에 3승 1패로 굉장히 좀 앞서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인 것 같은데 최근의 경기력을 봤을 때는 경기력 차이는 좀 격차가 좀 크다고 보거든요. 저는. 예. 손호 득점 누가 할 거야? 정관장 수비도 그 시즌 초중반에 비해서는 요즘 뭐 나름대로 괜찮게 돌아가고 그리고 오브라이언트도 급하게 영입을 했는데 나름 쏘쏘하단 말이야 5번 용병으로. 그리고 여기는 5번 용병이 막히면 좀 답이 없고 외곽 의존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. 그래서 이거는 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부상자 체크 정도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예, 배당이 조금 너무 좋게 나온 경향이 좀 있어가지고 핸디까지. 근데 저는 뭐 상대 전적 때문에 이렇게 좀 줬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 예, 안양 정관장 사이드를 그냥 무난하게 봐야 되는 경기가 아닌가. 손호 경기는 오버보기가 힘들죠, 그죠? 예, 152.5인데 언어버가 오늘 좀 애매하다 형들 그죠? 예, 손호 경기는 오버보기가 조금 좀 힘든데 정관장도 요즘 뭐 득점력은 좀 괜찮은 시점이고 그래도 언더를 봐야 될 경기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. 152.5 언더사이드. 다음 경기는 도로공사 대 통장의 맞대결입니다. 도로공사 정관장한테 셧아웃 패배를 당하고 직전 경기 좀 페퍼도 요즘 상태가 조금 좀 좋지가 않죠. 예, 슬슬 좀 폼이 떨어지는. 뭐 도로공사도 사실 고점 찍고 약간 좀 내려오는 느낌은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. 예, 근데 페퍼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뭐 수비는 좀 아주 좋은 상태고 최근에 미들라인의 컨디션도 쏘쏘하고 그리고 공격 옵션도 많잖아요 그죠 타나차 그리고 뭐 니콜로바 강소희 그리고 미들라인이 요즘 좋아 세빈이랑 이제 배우나 이런 라인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비 밸런스 좋고 홈에서의 경기고 좀 뭐 오늘 뭐 충분히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직전 경기 페퍼와의 맞대결을 보면요 진짜 리시브 성공률 차이가 진짜 엄청 났어요 그죠 페퍼 같은 경우에 37% 그리고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 52.8%로 수비에서의 강점을 그대로 보여줬다. 최근에 이제 페퍼 같은 경우에도 공격 라인들도 좀 고점 찍고 내려오는 느낌이 있긴 하죠. 아무튼 수비에서 좀 압도적인 모습이었다. 공격은 쏘쏘했고 미들라인은 좋았다. 뭐 이런 부분들이라 볼만합니다. 그리고 통장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어떻습니까? 일단 천신통이 좀 빠져있는 시점이라는 게 일단 제일 큰 문제예요. 그죠? 예, 천신통이 아마 오늘도 못 나올 가능성이 좀 크거든요. 일단 기사를 검색해봤을 때는 부상 부위가 좀 좋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최근에 업데이트된 기사들은 좀 없어요. 그래서 기습적으로 기습 시위가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아무래도 못 나올 거라고 보는 게 저는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오늘의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이제 천시통이 좀 못 나오다 보니까 진짜 뭐 대환장 파티 그 자체입니다. 그죠? 예. 진짜 뭐 제대로 때리지도 못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고요. 음. 그러다 보니까 경기력이 조금 좀 솔직히 좀 토나와. 좀 토나와.
근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만한 거는 빅토리아 덴착이 컨디션이 그래도 조금 좀 올라 있는 시점이다. 근데 최근에 그 뚱한 표정 좀 많이 짓기는 해요. 마음에 안 드니까. 그리고 최근에 육서형이 굉장히 좋거든요. 예, 육서형이 시즌 초반에 이 정도 폼을 좀 보여준 시기가 없는데 세트랑 오히려 호흡이 맞나 봐 육서형은. 최근 두 경기에서 평균 이제 20점 가까이 가는 득점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어요. 몰빵을 해야 되는 빅토리아 덴착 입장에서 육서형이 이 정도 받쳐준다고 하면은 역시 공격력 기대치는 꽤나 좀 올라가 있는 시점. 아 근데 세터가 진짜 답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렇다. 근데 이 경기를 왜 도로공사가 역배를 받았을까요, 여러분들? 그죠? 예, 천신통이 없다고 하면은 이거는 도로공사가 역배를 받는 거는 전 약정배 정도 받아야 좀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왜 역배를 받았을까? 역시 상대 전적입니다. 상대 전적. 통장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강팀을 상대로는 굉장히 약하고 약팀을 상대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이런 팀이죠. 올 시즌 세 번의 경기 전부 통장이 승리를 거둬갔고요. 예, 세 번의 경기에서 딱 한 세트만 내줬거든요. 그러니까 뭐 압도적이었어. 그리고 최근 어쨌든 공격진들 두 명은 기대를 좀 걸어볼 만하고 기본적으로 통장도 뭐 수비는 좋은 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기대를 좀 걸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지금 장줄이거든요, 그렇죠? 예, 그래도 나름대로 통장 정도의 팀이 6연패라고 하면은 장줄이 조금 좀 걸리는 부분이기는 해. 근데 저는 이거는 뭐 도공을 봐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, 그죠? 예, 도공도 이제 고점 찍고 조금 좀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 홈에서의 경기라는 점, 네,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력 밸런스가 현 시점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점. 그리고 기업은행이 천시통에 못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경기력이 좀 빠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감안했을 때는 이 경기는 도로공사가 첫 승을 한번 해볼 만한 올해 이제 통장 상대로 한 번도 승리가 없는데 첫 승을 한번 해볼 만한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생각 정도는 들고요. 183.5 기준점이면 이제 여자 배구 기준으로 조금 기준점이 높은데 경기 자체는 좀 타이트할 것 같아요. 그죠? 예, 아무래도 공격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뒷받침되고 있는 통장이기 때문에 경기 자체를 원사이드하게 가져가기에는 조금 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 정도 들기 때문에 1순위는 역시 도로공사 풀 오바 승패 라인도 저는 도공 쪽 보고 있긴 하거든요. 예, 역배 사이드까지.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거 화살표 안 내려놨네. 그래서 간단하게 네 경기 한번 쭉 알아봤고요. 좀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따봉 버튼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 추천 구독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명절 연휴 눈이 오면서 지금 사고도 많이 나는데 여러분들 좀 사고 조심하시고 즐거운 명절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녹화는 여기까지.